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법 3조의 2 예비군 편성 및 해체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시 연상법 하기 위해서는 구성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연습장에 있는 구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실 때는 하루에 정독을 90%, 정독하면서 암기하는 게 90%, 그리고 이 법 제목 외우고 이 형태 외우는데 10%. 이게 여러분들 그 공부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구성을 보면은 예비군법 3조의 2는 총 구성은 1항서부터 9항까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페이지에서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지금 1항하고 2항만 놓았죠. 1항하고 2항은 이제 편성 및 해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3항과 4항은 나중에 또 뒤로 가서 법 3조의 2, 3항, 4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편성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은 이제 법 3조의 2가 또 나오면서 5항, 6항, 7항, 8항, 9항. 그러니까 법 3조의 2는 1항부터 9항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1항, 2항은 편성 및 해체를 얘기를 한다. 3항, 4항은 편성 절차를 얘기를 한다. 5항에서 9항은 신상 변동 통보 등 기타 사항을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법 3조 2의 전체적인 구성을 머릿속에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법 3조의 2는 나중에 시행령 5조하고 시행령 6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5조와 6조에서는 대부분이 지역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일부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직장예비군 편성 및 해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항, 4항은 이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에서 편성 절차로서 이게 이제 시행령 7조 그리고 시행규칙 3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5항서부터 9항까지는 신상변동 통보 등 기타 사항으로서 시행령 5조, 시행규칙 8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시행령 5조는 매우 중요하고 각 항별 위치까지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시행령 목록과 시행규칙 목록을 반드시 공부하실 때 암기를 좀 해주시고 이게 빛난으로 공란에 제시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촉촉촉촉 써내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각 시행령 목록을 쭉 1조서부터 38조까지 쓰면서 이게 위치가 어디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맞고 푸는 공부 하면은 이 공부 절대 빠른 시간 내에 성공이 안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법 3조의 1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조의 2의 1항과 2항은 예비군 편성 및 해체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1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비군은 예비군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 예비군이나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되. 자, 지난번에 조직과 편성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은 예비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하는 게 조직이고, 편성은 예비군이 된 사람을 지역으로 보낼 것이냐 직장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게 편성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편성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편성이 어떻게 되냐면 예비군은 거주지 단위나 직장 단위로 해서, 거주지 단위로는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직장을 단위로 하면 직장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걸리는 게 거주지예요. 거주지. 이게 주소지로 예전에 오답이 나오곤 했어요. 이게 사실은 민방위 공부하던 시절에 민방위에서 이 거주지나 주소지를 자꾸 이렇게 오답을 주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이제 민방위 안 하죠. 아직도 이것을 강조를 자꾸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방위 이후에 거주지를 가지고 주소지로 오답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거주지라는 의미는 거소지와 주소지의 합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오답 주진 않는데, 어쨌든 과거에 오답 나온 자리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되가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안 돼요. 예비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편성하라. 편성할 수 있으며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편성하되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비군은 거주지나 직장 단위로 지역 예비군이나 직장 예비군을 편성한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끊기도 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직단위 지직 편성하되까지 보시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 운영하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 직장의 장이란 해서 대통령령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시행령 5조에 6페이지죠. 6페이지에 보면 직장 예비군은 직장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 자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단부터 분대까지로 편성을 한다. 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게 나왔죠. 대통령령으로. 이게 국방부령으로 오답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이다. 결국은 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시행령 5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통령령이 시행령인지도 모르고 1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이가 없죠?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맞고 푸는 공부를만 했지 어떤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 자체를 모르는 그런 상황 때문에 기초 부분은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라.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거직단위 지직 편성하되 대령 규모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 운영하라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1항은 모두 강제 규정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2항은 1이 이제 편성을 하는데 예비군의 설치, 편성, 기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설치, 편성의 기준, 이게 시행령 5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할구역,
이 부분은 시행령 6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드릴 것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예비군 편성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기본적으로 물론 1항에서도 대통령령이 나오지만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에서 어떤 특이한 형태의 문제에서 이 대통령령이냐 국방부령이냐 이걸 묻는 문제가 가끔도 아니야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편성에서 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대령으로 정하는 거 네 가지는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밑에 설명돼 있죠. 설편기관대, 편성필대, 카명대, 편기위운대와 비교해가지고 한 글자령, 즉 국방부령을 얘기를 하는데 발령, 보령, 방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서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조자료를 좀 볼게요. 자, 편성에서 대령 4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금 방금 했죠. 설치 편성 기준과 관할 구역은 대령으로 정한다. 이거 설편 기관대입니다. 그다음에 사항에서 편성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편성필 대령이에요. 그다음에 3조의 2의 8항에 가면은 예비군 카드 및 명부 작성 관리 송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카명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작성관리 송부를 혹시 바꿀까 싶어서 카명, 작관송, 대령 이렇게 공부하기도 해요. 그럼 통상적으로 카명대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부항에서 관할 지병장이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편기위운 대령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한 글자령이라고 그랬죠. 한 글자령. 이건 이제 국방부령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행령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시행령 5조 10항에 가면 예비군 부대 지휘관의 선발, 임명이 아닙니다. 임명과 면직을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임면입니다. 자,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걸 발령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보상에 가면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것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이걸 보령이라고 합니다. 또 예비군 부대에 기획하면은 예비군 부대의 종류, 제식, 수요 방법 이걸 가끔 수요 시기로 오답을 줘요. 그래서 방법을 잡아가지고 방령. 그래서 한 글자령으로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령, 보령, 방령 이걸 잡아야 됩니다. 실제 출제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2번 문제죠. 다음 보기 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얘기한 설편 기관 대령 대통령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글자령에서 선발 임면 이거는 국방부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대통령령이고 이건 국방부령이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카명대라고 그랬죠. 카드 및 명부 작성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카명대. 그 다음에 아까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을 해체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대령이라고 그랬죠. 편기위원대. 그럼 대령 일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은 예비군 대원이 조직된 조직 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편성한다. 이거는 연차별 편성이라고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이건 국방부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보기와 같은 일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지금 위에서 얘기한 설편기관대, 편성필대, 카명대, 편기위운대 이거를 명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한 글자령으로 얘기하는 발령, 보령, 방령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한 10초나 20초 만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행령 5조로 넘어가서요. 시행령 5조는 항수가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항수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5조는 각 항별 위치까지도 다 잡으셔야 됩니다. 대단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행령 5조 1항에서 부터 지금 이제 7항까지 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건데, 자, 이런 경우는 먼저 연상법으로 여러분들이 잡을 때, 자, 이 3조에 2 지금 하고 있죠. 그 시행령 5조를 하고 있습니다. 5조에서 1항, 이거는 직장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2항서부터는 뭐냐? 지역 편성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2항의 지역 편성하는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역 편성할 때 예외 규정을 얘기를 해요. 예외 규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외 규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항은 직장 예비군 편성 기준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6항은 직장 편성 예비군 못할 자가 자꾸 나네요. 직장 자구로 이게 직장 예외 기준. 7항도 직장 자구로 나오나 모르겠네. 자, 이것도 직장 예외 기준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박 예비군으로 가면은 이거는 직장이 아니고 이거는 편조를 얘기를 합니다. 편조.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성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서 시행령 5조의 좌측 페이지는 1항 직장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지역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측 페이지에서는 직장 예비군 편성 기준을 얘기를 하면서 6항과 7항에서는 예외 기준을 얘기를 한다. 예외로 편성되는 경우죠. 그리고 시행규칙 6조로 가면 선박 예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직장 예비군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편조 개념을 얘기를 한다. 자, 이 부분을 명확히 좀 구분을 하시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행령 5조 1항 보겠습니다. 자, 1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법 3조의 1항 아까 이거죠. 거직단이 지직 편성하되 대령 규모 직장장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라. 여기서 대령 규모로 정하는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각호에서 지금 1호에서 얘기하는 중대 규모 이상에 있는 직장 예비군이 있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중대 규모라는 것은 이 5항이 직장 예비군 편성 기준이라고 그랬죠. 중대라는 것은 81명에서 400명이에요. 400명. 자원이 보류자 포함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원을 설명할 때 조직 대상자하고 구분을 좀 하시라고 그랬죠. 자원은 분명히 법 3조 1항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본문이 뭐예요? 병국지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원이 있는 거예요. 보류자가 얼마 있느냐는 보류자도 예비군 자원이기 때문에 보류자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이 인원수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편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대입니다. 81명에서 400명까지가 되면은 무조건 직장 예비군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대 규모가 아니라도 편성해야 되는 예외 규정이 바로 2호입니다. 즉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통합방위법을 예비군법으로 바꿀 우려가 있고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오답이 나올 수 있고요. 국가중요시설을 군사중요시설로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 국가중요시설을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오답이 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총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냐면 통국국 분상, 다만 동원 훈련 보류, 동훈 보류 제외, 구미 제외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만 잡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국가중요시설이 국가기관으로 주면은 국자는 맞으니까 놓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로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습득하기 위한 거지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실력이 되시면은 코드 말고 단어를 보는 법을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호에서 중대 규모 이상은 무조건 편성하라. 그런데 중대 규모가 아니더라도 국가 중요 시설로 되어 있는 직장은 예비군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만 법 5조 1항 단서 또는 법 6조 3항 이게 이제 보류자들을 해요. 5조는 동원 보류를 말하는 거고 6조는 훈련 보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보류자들을 제외했을 때 9명 미만이 되면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보류자는 여기서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을 한번 좀 볼까요? 기출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대 규모 이상의 자원이 있는 직장과 아까 통국국 분상이라고 그랬죠. 자원이 있는 직장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 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면은 오답이다. 왜? 다만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왜? 무조건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보류자를 제외하고 9명 미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응용형이 지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응용형 출제된 거 볼까요? 보면은 자, 직장 예비군 편성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인원수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가항과 나항은 일단 지나가고 다항도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 직장은 국가중요시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군 자원이 12명이에요. 근데 이중 보류자는 3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9명이죠. 9명 미만은 편성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8명까지는 편성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9명부터는 편성하라는 거죠. 그런데 D 직장은 9명인데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아니하였다. 오답이라는 거죠. 또 62회 때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고요. 65회 때 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랑을 또 보겠습니다. D 직장은 국가중요시설로서 예비군 자원이 12명이며 이중 보류자는 4명이다. 그럼 실제 지금 예비군은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그런데 8명이면 편성 안 해도 되죠. 그런데 D 직장은 군대를 편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줘요. 최근에는 이 12명, 4명 요 계산이 너무 쉬워서 그랬는지 최근에는 예비군 자원이 21명이며 이중 보류자가 13명으로 그럼 빼야죠. 21 빼기 13 몇이지? 순간적으로 손가락 돌리다가 실수할 수가 있죠. 자, 21 빼기 13이면은 몇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8명이에요. 8명. 그런데 분대를 편성하였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8명이면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훈령에 가면요. 훈령 조직 편성 훈령에 가면은 국가중요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자를 받아서 9명 이상이면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편성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지원자 얘기는 없는 상태에서는 9명이 되면은 국가중요시설은 편성한다. 9명 미만은 즉 8명까지는 편성하지 않는다. 이때 보류자 수는 빼준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엉뚱하게 이제 스스로 오답을 양산해요. 자, 이런 겁니다. 예비군 자원이 81명이며 이중 보류자는 3명으로 이건 출제된 게 아니에요. 이건 출제된 게 아닌데 만약에 출제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비군 자원이 81명이며 이중 보류자가 3명이면은 자, 우리 여기서 자, 81명부터 400명까지가 중대 편성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81명이며 이중 보류자가 3명이면은 몇 명이에요? 78명이죠, 78명. 그러면은 이 숫자대로 되면은 중대 아니네. 소대에 들어가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이 말이 있죠. 예비군 자원으로. 예비군 자원은 병국지선이기 때문에 보류자도 예비군이에요. 단지 그 사람들을 예비군 동원을 안 시킨다는 것 뿐이지 예비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자원을 가지고 기준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통곡국 군상에서 9명 미만 제외는 9명 미만이 되면은 부대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이때 보류자를 제외하라는 거지 다른 데에서 보류자는 고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직장들이 보류자 고려하지 않고 예비군 자원만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 출제관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응용은 안 했는데 응용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자, 2항에서 지금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항이 지역예비군 편성 기준이라고 그랬죠. 3항은 예외 규정이다. 4항도 예외 규정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예비군 편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2항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역예비군 편성 기준인데 지역예비군은 당연히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제대를 어떻게 편성하냐면 연대, 대대, 지역대, 중대, 소대, 분대까지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성 기준은 어떻게 편성하느냐. 연대, 대대, 지역대는 특별자치시, 행정시 나오면은 포함한다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포함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군 자치구 단위. 그러니까 결국은 시군 자치구 단위로 연대, 대대, 지역대를 편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 예비군 연대 및 대대는 없어요. 지역대는 있어요. 지역대는. 그리고 지역 예비군은 기본적으로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인원수하고. 한번 이런 경우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야, 예비군은 거직단위 지직 편성하되 대령 규모 자원이 있는 직장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직장을 물어보는 듯하면서 다음은 지역 예비군의 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 예비군만 생각해가지고 쭉 연결시키면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런데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지역 예비군 물어봤죠? 그러면은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답이 연계로 가야 돼요. 아직 이건 출제는 안 됐습니다. 이 출제되면 여러분들 당합니다. 지역 예비군은 인원수 규정이 없다. 실제로 이제 기출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역 및 직장 예비군 설치 기준 및 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올바르게 설명된 것을 해가지고 아까 편성되는 거에서 지역대, 연대, 대대 뭐 이런
중대는 어떻게 편성한다. 지역예비군 중대는 어떻게 편성한다. 이거 좀 이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H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역예비군 자원이 401명에서 1600명 이하하면은 뭐로 연결될 것이냐. 아무것도 연결 안 되죠. 왜냐하면 지역예비군은 인원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들 지역예비군 관련해 가지고는요, 나중에 이제 동대장 나가시면은 자원수가 한 160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여러분들이 적절해요. 그 1000명 자원수가 1000명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근들이 놀아요. 그런데 자원수가 이제 2000명 이상 넘어가면 좀 바빠져요, 여러분들이. 자원수가 3000명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거의 헐떡헐떡 거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자원수 50명인데도 있어요, 50명. 물론 교고지겠죠, 교고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아도 수도권 근무하고 싶죠. 그래서 수도권이 세긴 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업무만으로 본다면은 자원수가 적은 데가 여러분 대우도 받고 일도 편하고 하겠죠. 같은 월급 받으면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원 구성을 맡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 좀 쉬운 데가 아파트촌이에요. 아파트촌. 일반 직장 예비군들이 많죠. 그런데 좀 뭐 이런 표현하면 이상하겠지만 저소득층이 많은 데로 가면요, 여러분들 통지서 돌리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요. 소위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자원이 또 너무 좋아도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여의도 동대장이다. 그 자원이 기자도 많고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불편하죠. 거기는 훈련은 을지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요, 수방사령관이 딱 제일 먼저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을지훈련 브리핑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딱 수방사령관이 앉아 있어요. 동대장 많이 불편하겠죠. 자원이 너무 좋아도 불편하다.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여기 박스 안에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나뉘어요. 연대대대, 지역대, 중대, 소대, 분대다. 그런데 연대대대, 지역대는 특별자치시, 군, 자치구로 편성이 된다. 우리나라에 연대대대는 없다. 그러나 지역대는 있다. 근데 이 지역대는 반드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이게 생략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생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구는 연대대대 지역대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이 생략되면 여러분들은 오답이다. 벌써 최근에도 3번 이렇게 오답이 나왔죠. 생략을 줘서. 지역대라는 것이 뭔지 한번 역할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대는 통상 우리 옛날에 향토사단들, 지금 지역방위사단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단들의 예하 대대들이 맡고 있는 뭐 시군구, 통상 서울 같은 경우로 지금 이제 구들이죠, 구가 1개 대대에 3개 이상 구를 맡는 대대도 있어요. 방위성금 많이 들어와서 좋을 것도 같지만은 사실 대대 입장에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개 구에
한 10개 동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에 뭐 신림동인지 어디 보면 뭐 1동, 2동, 3동, 4동에서 12동까지만 있죠. 봉천동인가 거기도 그렇고요. 그러면 일개 구에 동대장이 50명에서 60명 돼요. 그 3개구를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대장만 150명이 넘어버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원관리 대대장들이 그 동대 다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통제가 안 돼요. 뭐 하나 종합하려고 해도 종합이 안 돼요. 그래서 구별로 지역대를 이렇게 두는 경우예요. 그래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이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 같은 데 가서 여기 어딘가 경기도 화성인가 어딘가 그러죠. 거기는 읍면동 다 합쳐봐야 7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원관리 대대장이 통제해야 될 동대장이 7명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에 굳이 지역대를 둬가지고 이중적인 행정 처리를 할 필요가 없죠. 일단 지역대 역할은 그렇고요. 지역대 이 편성 기구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대는 표시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예비군 지역대. 그 지역대 예하는 지역대 본부가 지역대장이 근무하는 본부가 있죠. 그다음에 예비군 기동대가 예비군 지역대장 예하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기동대는 예비대죠. 예비대. 그리고 예비군 중대들이 들어오고요. 직장 예비군도 예비군 지역대에서 통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훈련 같은 거 통제했을 때 지역대에서 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직장 예비군 중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특전 예비군도 만약 있다면은 예비군 지역대로 들어와요. 여성 예비군이 있을 때도 지역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대에서 통제를 좀 해줘야 돼요. 예비군 지역대 편성 방법은 나중에 조직 편성 훈련에 가서 뭐 다시 나오지만 말은 똑같습니다. 시군 자치구. 근데 시는 구가 있는 시는 제외.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제외. 그러니까 일반 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시, 뭐 의정부 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가 없는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예비군 지역대는. 지역대 밑에 예비군 기동대는 본부와 박격포반, 감시정찰반은 둘 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재량 규정이고요. 기동소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특전예비군 부대는 특별자치시 서울이 저기 세종시 같은 경우죠. 시, 군 자치구 단위로 특전예비군 중대,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특전예비군 중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단위로 지역대. 서울 있어요, 없어요? 서울 없죠? 서울은 없어요. 특전예비군 지역대가 서울은 없어요. 그런데 광역시도에 2개 이상 수행군 부대,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그쪽도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56사가 있고 52사가 있고 이러죠. 이런 경우에는 수행군 부대별로 지역대를 특전예비군 주역대를 둘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설치한다가 생략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장이 참 어려운 게요. 자, 중대는 동읍면 단위, 소분대는 통리 단위로 이렇게 해서 2호, 3호는 뭐 여러분들이 금방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장이 여러분들이 출제할 때 어려운 게 어떤 경우가 어렵냐면 자, 지역 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 대대, 지역대로를 특별자치시군 자치구 단위로 설치하며 이 다만이 생략이 들어가고요. 다만 예비군 자원과 작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여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만 생략되는 걸 잘 놓쳐요.
그래서 여기는 이 원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되면은 이 다만이 두 번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단서에서도 예비군 자원과 작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 분리할 수 있다. 이거는 원역관 통분이 있다. 이렇게 잡으세요. 원은 예비군 자원이고 역은 작전 지역이에요. 이걸 작전 지형으로 오답을 주거나 작전 여건으로 오답을 줘요. 예비군법에서는 작전 지역을 지형으로 준 것은 아주 오래전인데요. 요게 요즘 또 훈령에서는 또 이걸 또 작전 여건 또 작전 지형 이걸로 오답을 줘요. 그리고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국방부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임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대를 통합하여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지 설치하여 한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만 규정을 공부할 때는 원역관 통분 있다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이게 2항이 여러분 지역예비군 편성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제 3항은 예외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은 뭐냐면은 2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항이 기준이죠. 다른 지역의 예비군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3조 1항 1호, 3조 1항 1호가 뭐였죠? 예비군 장준부라고 그랬죠. 예비역 장준부. 이 사람들은 시군 자치구 내에서 꼭 자기 동원면 단위로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출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이거 전국적으로 흐트러 놓으면요 없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휘요원으로 해서 예비군 소대장 해줘야 되잖아요. 부소대장 해야 되잖아요. 부지역대장 해줘야 되고 부중대장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요, 자원이. 그럴 경우에는 시군 자치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동단위에서는 바꿔도 된다, 그거예요. 출제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족피군에 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시군 자치구 내에서 인접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족피군에 있다 해서 이 시군 자치구 내를 시군 자치구 밖으로 오답을 잘 주군해서 족피군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출제되는 것은 3조 1항 1호를 풀어서 나와요. 현역 예비역 장준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보던 문장이니까 헷갈리죠. 그래놓고 풀어서 출제하면서 예비군 대원을 예비군 병으로. 여기서 예비군 대원은 누구예요? 예비역 장준부죠. 근데 예비역 병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예비군법에서는 문장을 흔들어 놓고 오답을 주는 경우를 조심해라. 안 보던 문장이 나오면은 주변을 잘 수색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특전예비군 지역대우고 특전예비군 중대, 기동대, 타격대 등을 편성하는 규정이에요. 이것도 역시 장관이 편성을 합니다. 예비군의 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예비군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병역법에서 병역법을 주관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입니다.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지역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역 예비군 대원 중에서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 예비군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생략 들어가도 안 되죠. 그럼 직장 예비군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장관은 지역 방위를 위하여 지역 예비군 대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해서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비군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근데 편성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편성 방법은 특전 예비군 지역대는 광역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에 특전 예비군 지역대 없다. 만약에 있다면은
오답이죠. 그 서울에는 특별시 없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부터 특별자치도 단위. 그래서 광특시 도특도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최근에는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기초단체장인 경기 광주시의 특전예비군 지역들을 편성하였다. 경기 광주시는 여기로 들어오죠. 일로 시군 자치구로. 그러니까 경기 광주시에는 지역대 편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는 또 기동대, 특전예비군 중대나 기동대는 시군 자치구 단위로 가죠. 그런데 요번에는 또 기동대는 광특시 도특도 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줘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세종시 한번 볼까요? 세종시.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죠. 그러니까 연대대대 지역대도 편성할 수 있고요. 그죠? 특전예비군 지역대도 특별자치시가 있으니까 편성할 수 있고요. 특전예비군 중대 및 기동대도 편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종시에는 다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타격대는 최근에 사실 평시 편제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사실 타격대가 있어야죠. 기동 예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시 편제로만 바뀌고 평시 편제에서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항에서는 장관 꼭 보셔야 되고요. 지역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편성되는 거 지중기타에서 지역대는 광특시 도특도 단위다. 그 다음에 중기 특전예비군 중대와 기동대는 특별자치시군 자치구 단위다. 즉 연대지 편성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격대는 동원면 단위인데 지금 실제 평시 편제에서는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현재까지가 지역 예비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직장 예비군의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행령 5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 예비군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직장 예비군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